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에서는 고급 필터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j3부터 j4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와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우리가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j4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B3부터 H41 영역에서 품종에 캠벨이 포함되면서 시설 형태에 비닐이 포함된 경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품종에 가서 캠벨이라는 조건을 찾을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시설 형태에 가서 비닐이라는 텍스트가 있는 거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필요한 필드만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j4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라고 and라고 입력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find 함수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캠벨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라고 캠벨이라고 입력하시고 어디에 가서 찾으실 거냐면 품종에 있는 데이터 첫 번째 D4셀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D열에 가서 캠벨을 찾습니다. 캠벨에 있다면 몇 번째 시작합니다. 라고 숫자가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환된 숫자가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마찬가지로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비닐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심표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시설 형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이 4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으면 2열에 가서 시설 형태에 가서 비닐을 찾습니다. 비닐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시작 위치가 구해질 거고요. 그 값이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한 다음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true, 만족하지 않을 때는 false라는 결과가 반환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필드만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B열에 있는 식재 연도,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품종, 시설 형태, 첫 수확일, 마지막 수확일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J7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건데요. B3부터 시작해서 H41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J3부터 J4 영역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서 식재 연도부터 마지막 수확일까지 해당한 필드만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품종에 캠벨이 들어있는가, 시설 형태에 비닐이 들어있는가 확인해 보셨을 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 5점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4부터 시작해서 전체 데이터 L47까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B4부터 L47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작성하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홈에 가셨을 때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저희는 조건부 서식에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AND와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안쪽에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하고요. 어떤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할 거냐면 현재 범위를 지정한 데이터 안에서 당도라고 입력된 I열의 데이터와 과방중이라는 H열의 데이터의 값이 각각 해당 항목에 당도와 과방중 해당 항도 안에 5번째로 큰 값 이상인 데이터에만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다 조건에 만족해야 하니까 AND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첫 번째 당도가 있는 I4셀을 클릭하되 I4셀을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F4를 눌러서 한 번, 두 번 눌러서 I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져서 비교할 겁니다. 라고 행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지게 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5번째로 큰 값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이니까요. 5번째로 큰 값을 구하기 위해 I4부터 시작해서 I47 영역까지 선택을 합니다. 이 영역에서 5번째로 큰 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가방중이 있는 H4셀을 선택하되 H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지 함수를 통해서 5번째 큰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쉼표 5번째 큰 값이라고 5라고 입력하시고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탭에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에 가셔서 굵게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5번째 큰 값에 해당한 데이터 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데이터에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문제도 배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 5점과 조건부 서식 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도 배점은 5점인데요. B3부터 J53 영역을 범위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3부터 시작하셔서 J53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시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고요. 인쇄 영역 설정을 누릅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만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인쇄 영역을 설정하셨고요. 3행이 모든 페이지에서 반복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인쇄 제목이 있고요. 반복할 행에다가 3행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배율을 100%로 설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탭에 가시면 현재 자동 맞춤으로 해서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배율을 100%로 인쇄하겠습니다. 설정을 확대 축소 배율에다가 배율 값 100%를 입력하겠습니다. B32셀의 위치를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요. 페이지 탭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지 방향을 가로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가로로 인쇄되도록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고요. 여기에서 가로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머리글 오른쪽에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신 다음 머리글 편집을 눌러서 오른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현재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날짜를 표시할 건데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 예제와 같이
머리글 표시에 출력일이라고 하고 오늘 날짜를 표시할 수 있도록요. 출력일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출력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날짜 위쪽에 도구에 가시면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번호 옆에 갔을 때 오늘 날짜 삽입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달력 모양처럼 되어 있죠. 날짜 삽입 도구를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를 삽입할 수 있고요. 넣을 수 있고요. 글꼴은 궁서로 나타내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구역에 출력일부터 날짜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서식에 가셔서요. 글꼴을 궁서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의 목록에서 스크롤 막대를 내리셔 갖고요. 궁서를 찾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찾는 게 어려우시면 위에다가 궁서라고 쓰셔도 됩니다. 궁서라고 이제 글꼴 서식 선택하시고 확인 머리글 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제는 바닥글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닥글은 왼쪽에다가 현재 페이지 /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도록 그럼 바닥글 편집 누르셔서요. 왼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 현재 페이지 번호가 있는 페이지 번호 삽입 / 전체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페이지 설정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B32셀에서 B32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페이지 나누기를 아까 삽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페이지를 나눠서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라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클릭하셔서 B32셀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 입주일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 B열에 있는 입주일과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F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A3부터 A32 영역에 순번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에서 순번을 매길 거고요. 입주일이 같다고 하면 면적을 가지고 작은 순서대로 순번을 매기고자 합니다. 커서를 다시 A3셀 클릭할게요. 제시된 함수는요. sum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순서 번호를 매길 겁니다. 텍스트 함수를 쓰는 거는 1, 2, 3을 001, 002라고 해서 세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를 쓰는 거고요. 실질적인 거는 sum 함수를 통해서 순번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네, 능호 입력하시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순번을 표시할 건데요. 오름차순입니다. 입주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첫 번째 가로 열고요. B3에 있는 데이터가 뒤쪽에 있는 입주일 B3부터 시작해서 D32 영역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선택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할 겁니다.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 그래서 B3의 데이터가요. B3부터 B32 영역의 날짜보다 크다면 일단 순번은 밀려나겠죠. 크다면 순번이 밀려날 거라서 나중에 2를 더 추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 주셨고 더하기가 하는 역할은 OR 조건입니다. 보통 곱하기 연산자를 쓰시면 AND 조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주는데 지금은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두 번째 작성하는 조건보다 크다면 우리는 일식을 추가할 거예요. 순번이 밀려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B3의 날짜가 B3부터 B32 날짜보다 크다면 이따가 우리가 순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밀려날 거예요. 작은 날짜가 1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뒤쪽에 가셔서 두 번째 입주일이 같은 경우 같다면 다시 입주일 가로 열고요. 가로 열고 입주일이 같습니까? 뒤쪽에 있는 데이터, 전체 데이터, 입주일이 있는 날짜 데이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같다면 이제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같다면요. 혹시 B3과 아래쪽에 날짜와 같다면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번째 조건은 이제는 면적을 가지고 순번을 매길 겁니다. 면적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크거나 같습니까? 누구보다 기존에 입력된 면적 데이터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은 AND 연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입주일이 같다고 하면 면적이 작아야만 순번이 작은 숫자가 오는데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순위가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우리는 순번이 밀려날 거라서 썸 함수를 통해서 더하기 1이 더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한 겁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혹시 가로가 지금 작성이 안 돼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F3부터 시작해서 F32 영역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했고요. 앞에서 썸 함수에 대한 가로를 열었으니까 뒤에서도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3이란 숫자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일단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이 숫자가 정말 맞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수식을 복사해 봤습니다. 지금 순번이 1이라고 나온 데이터는요. 제가 열을 하나 삽입을 해서 이따가 지울게요. 열을 하나 삽입을 해서 입주일에 가서 가장 작은 날짜가 누군지를 가장 빠른 날짜가 누군지를 여기만큼만 범위 정해서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한 영역만 정렬하겠습니다. 했더니 2020년 5월 21일이 첫 번째로 빠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입주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 거예요. 그래서 21일이 첫 번째가 됐어요. 두 번째는 9월 2일인데 9월 2일은 두 개가 있어요. 9월 1일은 2번과 3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2번 여기 있고 3번 여기 있습니다. 2번과 3번인데 만약에 같다면 면적이 적은 순서대로 순번을 매기겠습니다. 9월 2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두 건이 있어요. 9월 2일에 가서 면적에 가면 250, 여기는 9월 1일 121. 면적이 적은 데이터의 2등이죠. 순번은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구해졌나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1월 29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4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복사했던 내용을 범위 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순번을 구하셨죠. 맞게. 첫 번째 조건은 입주일이 뒤에 있는 데이터보다 크다면 일단 나중에 순번이 밀려날 거니까 더하기 연산자를 썸 함수를 통해서 더해질 거고요. 또는 더하기 연산자는 또는이에요. 만약에 같다면 면적이 크다면 뒤로 또 밀려나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같다면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렇다면 면적이 크다면 또 1을 더 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구하신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세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맨 끝에 가셔서 쉼표, 우리는 큰 따옴표 묶어서 00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텍스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결과가 003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데이터 형식으로 세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입주일을 이용하여 개월수 C3부터 C32 영역에 개월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의 입주일과 그 다음 기준 날짜를 2026년 12월 27일 기준 날짜를 정해서 기준 날짜 문제 제시된 날짜를 이용해서 차이를 일 단위로 계산한 후에 이를 30일로 나눈 몫은 개월, 나머지는 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몫을 구하실 거고 나머지도 구할 겁니다. 그럼 문제 제시된 날짜의 차이값을 좀 먼저 구해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데이즈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데이즈라고 입력하시고 엔드 데이트, 입주일과 기준 날짜 사이, 입주일은 2020년 9월 2일부터 2026년 12월 27일. 그러면 여기서 엔드 데이트, 끝 날짜가 필요해요. 그러면 끝 날짜는 입주일이 아니라 기준 날짜가 되겠죠. 기준 날짜가 특정 셀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DATE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2026년 12월 27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이 날짜에서부터 입주일이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입주일간의 일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며칠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가지고 몫을 먼저 구합니다. quotient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몫은 30일로 나눈 값, 30일로 나눈 몫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30일로 나눈 다음에 뒤에다가 개월을 붙이라고 했어요. 개월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다시 개월 뒤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그럼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데이지 안쪽에 아까 작성하셨던 수식을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n%D에 오셔서 mod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숫자는 조금 전에 일수를 구해놨던 숫자 뒤에 가서요. 화면이 조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쉼표 3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뒤에다가 저희는 1이라고 한글로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네, 입력하신 다음 엔터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개월수 해당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입주일을 이용해서 몇 개월 며칠입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표 1에 입력된 월세를 이용하여 H3부터 H32 영역에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기준으로 연 3%로 3년을 투자했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함수 PV 함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할까요? PV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월세를 기준으로 연 3%라고 하니까 3% 나누기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그 다음 3년이라고 하니까 3 곱하기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네, 그 다음 우리는 매달 월세를 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왼쪽에 있는 월세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구한 가치가 현재 가치는 내림하여 1000단위로 표시하시오. 나중에 이제 1000단위 표시하는 작업은 할 거고요. 단 현재 가치가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이 2억 원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건데요. 현재 가치는 내림하여 천 단위로 표시하라는 작업을 좀 먼저 하고 if를 줄까요? 그러면 내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뒤에 가셔서 쉼표 천 단위니까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천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3을 입력하시면 1에 1, 10, 100의 동그라미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 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요. 라운드 다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렇게 뒤에 000이 3개가 채워지면서 1000원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 이 값이 2억 원 이상입니까?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거나 같습니까? 2억 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는데요. 2억 원의 숫자는 동그라미가 몇 개일까요? 8개죠. 하나, 둘, 그 다음에 4개, 5, 6, 7, 8. 그래서 1, 10, 100, 1000에서 8개 쭉에서 2억 원이란 데이터 금액이 커요. 1000, 100, 그 다음에 2억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그러니까 8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 2억 원이라고 입력하셨고 그 2억 원 이상이면 우리는 금액 앞에다가요. 별표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별표를 붙일 건데 제시된 함수가 텍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별표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함수 입력하시고 그럼 텍스트 함수는 숫자가 필요하대요. 앞에서 라운드까지 해서 자릿수를 조절했던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텍스트 함수 안에 오셔서 컨트롤 V 그리고 나서 형식을 별표 한 칸 띄우고 통화기호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음 누르고요. 한자키 누르시고요. 별표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텍스트는 값을 문제 제시한 형식과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쉼표. 나머지는 아까 천 단위에서 내림한 현재 가치를 표시해 주시면 되죠. 맨 뒤에 가셔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는 2억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가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2억 원을 넘긴 데이터에는 별표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식은 길었지만 하나씩 끊어서 작성하시면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재 가치 구하시고요. 그 다음 천 단위로 내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표시하실 거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천 단위로 내림하신 현재 가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이 좀 길긴 했지만 작성해 보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까지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 가셔서 지역과 왼쪽에 작성된 지역과 점포명, 면적을 이용하여 표 2에 오셔가지고요. M4부터 M10 영역에다가 각 지역별로 면적이 가장 큰 점포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인덱스, 실제로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점포명을 가져올 겁니다. 점포명은 2, 3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점포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쉼표. 그 다음 어떤 데이터의 점포명을 가져오실 거냐면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의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그 행의 위치의 조건은 문제에서 지역명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 함수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 조건은 지역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D3부터 아래쪽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현재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L4셀에 입력되어 있는 지역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지역이 같다면요. 문제에서 면적이 가장 큰 면적의 데이터를 가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면적이 크다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작성하셨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쉼표. 이 조건과 동일한 영역에 가서 몇 번째인지를 구할 겁니다. 맥스만 빼고 아까와 동일하게 지역은 같습니까? 면적을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영역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쉼표. 그 영역에 가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매치 함수 세 번째 매치 타입에다가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지역이 대구 안에서는요. 면적이 가장 큰 점포는 그린 문고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원에서도 동일하게 그린 문고 네, 두 개의 지역의 점포명이 동일하네요.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public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 fn 문제에 나와 있는 적정이라고 입력하시고 월세 그 다음에 면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섞이셔도 자동으로 public function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돼요. 단 fn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소문자 쓰시면 돼요. 월세 나누기 면적이 3만 이하이면 if 만약에 if 월세 나누기 면적이요 3만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3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이하이라면 저희는 fn 적정에다가 뭐라고 표시하실 거냐면 우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조건을 주실 건데 복사해서 if 앞에다가 else라고 추가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요. 3만보다 크다면 혹시 5만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보통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우수 대신에 보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하시고요. 저희는 fn 적정에다가 빈 문자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제시된 if문을 사용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다 작성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적정을 선택하고 확인 월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면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우수 또는 보통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인데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신 다음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 먼저 확인을 좀 하시고 피벗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면 B4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4셀을 선택하고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팜 ACCDB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4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 가셔서 기타 원본에 가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라고 찾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컴퓨터에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컬이라는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레거시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시험 장소에서는 기타 원본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컬리에서 라고 실행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저처럼 혹시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컬리에서 라고 없으시면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셔서 작성을 연습하는 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컬리에서 레거시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안쪽에 포도 생육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이 필요합니다. 식재 연도가 필요합니다. 송이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필요한 필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에 과방중을 선택하시고 당도, 그 다음에 산도, 가립수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를 가져오긴 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식재 연도를 선택하신 다음 크거나 같다라고 하신 다음 2022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2022년 이후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2022라고 입력하시고 또 다른 조건은 없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데이터 가져오기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위치를 아까 B4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B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품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면 샤인머스켓 캠벨 얼리라고 되어 있는 품종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식재 연도를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은 행과 열의 교차하는 부분에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가립수, 과방중, 그 다음 당도, 그 다음에 산도, 송이수까지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셨는데 제시된 그림과 조금 뭐가 달라요. 이유는 열의 시그마 값을 행으로 배치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 배치가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숫자를 드래그 하시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지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또한 표시 형식은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값에 첫 번째 있는 가립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눌러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되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 값, 과방중을 선택하시고 평균,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한 자리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도도 마찬가지로 평균으로 바꾸시고요.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한 자리 확인. 산도도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한 자리 선택하시고 확인. 송이수도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 다음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누릅니다.
총합계는 행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합계 가셔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 한번 누르시고요. 각 항목 다음에다가 빈줄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줄에 가셔서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옵션을 첫 번째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아웃 및 서식에 레이아웃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연한 주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찾을 수 있고요. 연한 주황의 피벗 스타일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가셔서 보통 3번, 그래서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3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을 비교해 보시고 피벗 테이블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는데요. 부분 점수 없이 10점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내용을 첫 번째부터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빠진 부분 없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주고 다행히 제시된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참조하셔서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에서 안쪽에 표 1에서 구분과 차종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는 행 전체를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하시고 현재는 모두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선택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구분과 그 다음에 차종 2개를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중복된 거를 찾아봤더니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셨다면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데이터 정렬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거고요. 같은 구분이라면 차종을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는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다시 기준을 추가하되 두 번째는 차종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름차순을 목꺽쇠를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 문제의 순서가 소형차, 중형차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나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목록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같은 구분이라면 차종을 가지고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기준을 설정하셨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구분 경부선부터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정렬이 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개요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구분을 기준으로 첫 번째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그럼 22년부터 23, 24, 25, 26까지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을 기준으로 2022부터 2026년까지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표준 편차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하셨던 평균도 표시하실 거고요. 지금 구하실 표준 편차도 표시할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해야만 둘 다 표시할 수가 있겠죠.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평균과 표준 편차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구분과 차종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요를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지우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개요에 가셨을 때 그룹 해제에 개요 지우기 한번 누르셔서 왼쪽에 있는 개요 번호 1, 2, 3, 4 해당한 개요 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지우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중복된 항목 제거와 부분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문제의 배점은 5점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단추에다가 연결하실 수 있고요. 또는 단추를 만드시면서 매크로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결과는 동일하고 둘 다 맞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단추를 만들면서 매크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 기록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매크로는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양수와 음수와 0에 해당한 값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한번 서식을 작성해 놓고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사용자 지정 서식 문제가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매크로 기록하시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네, 혹시나 매크로 기록 중에 서식 지정하는 부분에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할까봐 미리 해보셔도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요. F4부터 H3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양수일 경우는 소수 이하 한 자리 숫자 뒤에 % 기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일 경우는 소수 이하 한 자리 표시하겠습니다. 0.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양수는 따로 문제에 대한 색깔이 제시가 되지 않았으니 세미콜론 구분하시고요. 음수일 경우에는 음수 기호 마이너스와 음수 기호와 소수의 한 자리 0.0이라고 입력하실 거고 한 자리에 글꼴 색깔은 파랑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쪽에다가 파랑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는요.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입력하실 때는 한글 자음에 리을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렀을 때 온도를 나타내는 기호 찾으시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몇 도 해당하는 기호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양수와 음수에 대한 처리를 하셨고요. 0일 경우에는 글꼴 색깔은 녹색이며 녹색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녹색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제시된 특수 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 문자는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눌러서 한자키 누르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특수 문자를 찾으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양수일 때, 그 다음 음수일 때, 0일 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수와 음수와 그다음에 0에 해당한 서식이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맞게 됐다면 이 과정을 매크로로 기록을 할 겁니다. 단추에다가 만들어서 바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시면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위치를 J3부터 K4 영역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J3부터 K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서식 적용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를 F4부터 H33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우리 아까 미리 좀 해놨습니다. 양수와 음수와 그 다음에 0에 대해서 끝에 가서 마치 수정하는 것처럼 살짝 수정만 했다가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하셨던 서식 그대로 표시가 되실 거고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 해제는 미리 해보지 않으셔도 되죠.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선택하시고 J6부터 K7 영역에다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서식 해제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 기록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F4부터 H3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만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하고 확인, 이미 셀 클릭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서식 적용을 누르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가, 서식 해제를 누르면 서식이 해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두 문항 각각 5점씩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수정하는 5문항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가시면 차트 요소가 표시가 되고요.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B2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면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 입력하고 B2셀을 클릭하신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크기를 16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 차트 제목을 16으로 수정을 하시고요. 차트의 데이터 범위는 그림을 참고하여 경부선을 제외한 데이터 원본으로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는 9분부터 9분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2022년부터 2026년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맞는데 경부선을 좀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구분의 데이터는 필요한데 경부선을 뺀 데이터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범위는 지우시고 제목과 그 다음에 B6부터 G 18번째 10까지 선택을 하시고 범위를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범위가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는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의 두 번째 있는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항목축의 텍스트 방향 아래쪽에 있는 항목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방향을 축 서식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라고요. 세 번째 있는 옵션에서 맞춤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 세로축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고요. 우리는 기본 세로축을 표시하지 않는다. 축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본 세로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왼쪽에 있는 눈금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로축 표시되지 않게 작업을 하셨고요. 그림 영역의 채우기는
제공된 그림으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다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으로 차트를 선택하시고 안쪽에 그림 영역을 문제에서 그림 영역에 채우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림 영역에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채우기를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내용을 클립보드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립보드 지금 복사하신 내용으로 그림으로 채우겠습니다. 복사한 내용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그림을 먼저 복사, 그 다음에 그림으로 채울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림 영역 서식에 채우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그림 원본은 클립보드의 컨트롤 C 또는 복사를 눌러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클립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투명도가 있습니다. 80%라고 되어 있네요.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차트의 눈금선은 제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눈금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뒤쪽에 미세하게 조금 선이 있는데요. 차트 요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눈금선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면 안쪽에 그림 영역에 표시가 되었던 눈금선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색 구성은 다양한 색상표 4로 변경하고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색 변경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다양한 색상표 4번입니다. 선택합니다. 범례는 차트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위쪽에다가 표시하시고 차트 영역은 둥근 모서리로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를 넣을 수 있도록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는 그림자를 바깥쪽에서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문항의 차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세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폼을 보이는 작업과 폼을 초기화하는 작업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개발 도구 탭 먼저 포도 생육 조사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포도 생육 조사 등록이라는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에다가 폼을 보이고자 합니다. 라고요. 폼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생육 조사 폼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show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면 왼쪽 객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생육 조사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폼이 초기화되면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유저 폼에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초기화 작업. CMB 품종 목록에는 L5부터 L6 영역의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CMB 품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L5부터 L6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CMB 시설 형태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할 건데 M5부터 M8 영역의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rowsource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M5부터 M8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날짜, tx의 날짜에는 현재 날짜가 표시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날짜에다가는요,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tx의 날짜 텍스트 상자에 커서가 위치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날짜에 set focus 커서가 이동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과 폼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 종료 단추를 먼저 하고 등록하는 문제 두 번째를 마지막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위쪽 개체에서 CMD 종료를 선택하면 이 프로시저에서 클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제23셀에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셀에다가 저희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로 표시하고 그리고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23셀의 글꼴을 폰트점 기울인 꼴입니다. ITALIC라고 입력하시고요. 출력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기울인 꼴의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폼을 종료하는 작업 3번 문제를 먼저 처리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현재 생육 조사 폼에 날짜, 품종, 시설 형태, 그 다음에 송이수, 당도, 산도, 가립수, 작성자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더블 클릭하면 개체가 등록, CMD 등록, 프로시저가 클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입력할 행의 위치를 좀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기억을 하겠습니다. 레인지 기준 셀을 잠깐 엑셀 화면에서 보시면 B4셀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B4셀이라고 입력하는데 B4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이라고 입력하시고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B4셀을 기준으로 행에 연결된 행의 개수는 번호 1, 표 1,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이란 숫자가 구해질 거고요. current region row count를 통해서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저희는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3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위쪽에 연결되지 않는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플러스 3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 셀즈 I, 우리는 B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열에다가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번호는 1번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위쪽에서 구한 i라는 변수가 입력할 행의 위치를 구하잖아요. 행의 위치가 B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플러스 3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6행에 가서요. 6행에 가서 지금 이제 플러스 3을 하면 6행에 가서 숫자 지금 1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2라고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6 빼기 얼마를 하면 6 빼기 4를 하면 2가 될 거고요. 만약에 7 빼기 4를 하면 3이 될 거고요. 8 빼기 4를 하면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입력을 하시면 입력할 행의 위치에서 위쪽에
1, 2, 3, 4를 뺀 번호부터 시작해서 1, 2, 3, 4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는 입력할 행의 위치를 구하는데 비사세를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요. 만약에 5행의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i라는 변수는 5라는 숫자가 구해질 거고 5의 자리에 숫자 1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하면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구해질 거고요. i라는 변수에 6이라는 행의 위치가 구해지면 마이너스 4 하면 2라는 숫자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4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5행이 시작 위치인데 5행이 첫 번째 시작 위치인데 위쪽에 있는 4개 행을 빼준다면 4를 빼준다면 1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한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엔터 셀즈 i,3에다가는요 현재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CMB 품종이라고 입력하실 거고 품종점 밸류, 점 밸류는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네 번째 디얼에다가는요 시설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형태도 콤보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는 거라서 시설 형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점 밸류는 생략할 수 있어요.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셀즈 i, 다섯 번째 열에는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txt 날짜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여섯 번째 열에는 이제 송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폼에 가셨을 때 송이수는 txt 송이수, txt 당도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txt 송이수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찬가지로 7, 8, 9, 10까지 입력할 거라 7, 8, 9, 10까지 수정을 열의 번호를 수정하고요. 송이수 다음에는 당도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열에는 산도 괄입수 작성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단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B열부터 J열까지 입력할 데이터 작성하셨는데요. 문제에서 또 어떤 조건이 있나 잠깐 봤더니요. 작성자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을 출력하고 작성자의 커서가 위치하도록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쓸까요? if 만약에요 txt 작성자가 비어 있다면 공백입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작성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표시된 그림을 보실 수 있고요. 작성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txt 작성자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set focus. 그럼 작성자가 공백이 아니다면 이제 작성자가 입력되면 표 1에 번호는 자동 순번, 품종은 CMB 품종, 시설 형태는 CMB, 시설 형태 선택한 값과 날짜는 오늘 날짜, 송이수, 당도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공백이 나면 메시지와 커서 이동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셔서 아까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내용 입력될 수 있도록 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좀 들어가면 구분하기 편할 것 같아서 탭을 눌러서 안쪽에다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하면요. 공백입니까? 그러면 메시지 띄우세요. 커서 이동하세요. 두 번째, 순번, 번호 1, 2, 3, 4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에서 구한 행의 번호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한 이유는 왼쪽에 그림에 보셨을 때 우리는 행의 위치가 첫 번째 데이터가 5행부터 입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미 4까지 빼면 1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5 빼기 4, 6 빼기 4, 7 빼기 4 해서 1, 2, 3 번호가 순번으로 매겨질 수 있도록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시저 작성 다 하셨다면 닫기 버튼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편집 상태에서 해제하신 다음에 포도 생육 조사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품종에 가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나, 시설 형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임의로 한번 실습을 하기 위해서 송이수, 당도, 산도, 가립수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하신 다음 작성자 임의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등록 단추 누르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입력되는가, 종료 버튼 클릭하시면 제3셀의 날짜가 여러분의 실습한 날짜가 표시가 되고 폼이 닫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